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Y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5,050원에 10%를 매수하셨는데 본전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최근에 오늘 상한가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되는 건요. 왜 갔는가를 검색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뉴스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보니까 우크라이나 부총리 재건 모듈러 주택 직접 지원 요청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올라왔다네요. 요즘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또 쓸데없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SY가 국내 모듈러 주택에 대한 풍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LG면 LG, 대기업 또는 뭐 해외 많은 대기업들 중에 건설업체들한테 부탁을 하면 했지 SY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이 전부 다 풍문으로 만드는 주가 급등입니다. 이런 걸 속지 마시고 이것도 크게 올라가기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 저는 어이가 없는데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300원, 이 상승세가 4,300원 정도까지는 내일 돌발 슈팅으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이상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본전 탈출이 힘들 것 같고요. 4,300원대나 4,200원대 다 엿보고 손실을 조금 감수하고 나오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크래프톤이 올라와 있네요. 23만 8천원에 15%. 일단 23만 8천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신 것은 아니에요. 23만 8천원. 나쁘지 않습니다. 크래프톤. 근데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배틀그라운드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상위 0.7%대까지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전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 서버가 열리고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쪽에 매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좀 시들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다른 게임들 뭐 디아블로2가 이렇게 새로 나왔다든지 또는 디아블로 뭐 이모탈이라고 하는 또 모바일 게임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위메이드 뭐 미르 이런 것들 또는 오딘, 뭐 카카오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해서 RPG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스트아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조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크래프톤이 상장될 때부터 굉장히 비쌌던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향후 성장 가능성을 너무 이렇게 고평가해서 상장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사실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이렇게 사신 자리가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상장되기 전부터 이렇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상장되고 난 다음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가치 플러스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런 것들이 이 자리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저점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추가 하락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싼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신규 상장주는 제발 건들지 마라. 대기업이고 뭐 적은 기업이고 좀 큰 기업이고 작은 기업이고 신규 상장주는 평가를 충분히 이렇게 좀 산전수전 겪을 때까지는 내버려 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는 이유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게임주들이 지금 저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잡으셔가지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것도 게임 관련주가 다 저는 하반기가 또는 내년 상반기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이득을 취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 물려 계셔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기 싫다 하신다면은 21만 원대에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나는 물려도 괜찮아요. 추가 매수할 의향도 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19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를 매수하셨어요. 매수 후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대응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28,5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지금 거의 뭐 이제 반토막 수준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잘 보시면 얘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요 밀려 내려가고 있는 이 자리가 지수가 안 좋은 그 1년을 그대로 고스란히 두드려 맞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계속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일단은 부채도 증가하면서 외형도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가 같이 증가하면서 외형이 그냥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형 성장을 위한 과한 투자랑 인건비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자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카페24 전자
상거래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성장해야 되는 산업이 바로 카페24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도 빠지고 뭐 다음도 빠지고 지금은 뭐 카카오죠. 다음이 아니라 다음 카카오가 생각이 나서 카카오와 지금 네이버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 기업이라던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24가 올라가려면은 네이버라든가 또는 카카오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바닥을 잡고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얘들이 자리를 못 잡으면 쟤는 그냥 하염없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 대장주가 자리 잡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을 지켜보고 보는 게 맞겠고요. 쟤들 자리 잡으면 여기서 아래쪽에서 거래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거래가 별로 없죠. 그래서 거래가 튀어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신다면 제가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강남에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제가 자꾸 주식은 장사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주식은요, 기업의 가치 볼 필요 없습니다. 전망 볼 필요 없어요. 뉴스요? 필요 없어요. 그걸 왜 그런지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제 가치관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거든요. 오셔가지고 주식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배워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헛걸음 되지 않도록 제가 강연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오후 1시에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분할 매수하면서 모으다가 너무 떨어져서 가지고만 있었는데요. 지금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여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요, 길이 여러 갈래예요. 뭐 경부고속도로도 있을 거고 중부 내륙도 있을 거고 뭐 영동고속도로도 타야 되고 뭐 중부고속도로도 타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도로들을 타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면은 아니 저기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동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강원도 쪽으로 길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원도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과정일까요? 과정이겠죠.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목적지를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꼭 그 방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부산을 가고 있구나. 또는 여러분들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비게이션 갔을 때 직진으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뱅뱅뱅 이렇게 꼬아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 꼬아서 갈 때마다 이 길이 아닌가 저 길이 아닌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내비 따라 가는 거고 이 길이 가더라도 결국은 우리 저기로 갈 거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이 섹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팔아야 될까요의 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약바이오 하반기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내려가서 꾸물렁꾸물렁 거리든 일로 흘러가든 절로 흘러가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저는 위에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 지금 팔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목적지는 이거는 30만 원대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상승세 제약바이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는 맞다고 믿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게 틀렸다는 분석은 아직까지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건 내가 좀 예측을 좀 잘못했구나. 바꿔야 되겠다.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목적지 수정이 없다는 거죠. 그건 결국 저기까지 가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가져가라 하겠죠. 시청자님이 지금 목적지를 어디 두고 계시죠? 저랑 생각이 같나요? 그럼 흔들리지 마세요. 생각이 다르세요? 그럼 파세요. 생각이 다르신 거고 목적지가 다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르니까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반기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5만 원대 가깝게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그냥 하나의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여기 흔들린다라는 것은 주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지도 제대로 정하지도 않고 과정도 힘들어하시면서 어떻게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을 잘 잡고 대응을 하시고 강인해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보령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제약주에 비해 탄력이 없는 것 같아요. 갈아타야 될까요? 다른 제약주도 탄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원리가 뭐냐면요. 주가가
한번 올라오고 나면요, 그 거품이 빠지는 데까지 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고생하겠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원래 거품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거품 빠지는데 시간 좀 걸리고, 그리고 그 인식이 야 이게 거품이었지라는 게 인식이 또 사라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제약주가 올라올 때 얘는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왜요? 그런 종목이라서요. 다른 제약주들이 바닥을 기고 댕기고 있고 제대로 힘을 못 낼 때 얘 혼자 올라갔잖아요. 공평해요, 세상은요. 내가 안 좋을 때 남이 잘났으면 내가 좋을 때 지가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얘가 딱 그런 상태고 안 좋은 찰랑대 그걸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무조건 장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점 매매도 고점 매매만큼이나 어려워요. 제가 저점 매매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저점 매매를 하실 거면은 안전한 정보를 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 저점 매매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주식은 고점이든 저점이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떨어졌다고 사신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별로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아까 셀트리온이 훨씬 더 낫고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전 오면 정리하시고 다른 제약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PNC 테크가 있네요. 대응 없이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딱히 대응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런 종목들은 품절주예요. 품절주다 보니까 주가 변동이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이렇게 요동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수가 6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40%가 대주주 지분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유통 주식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빠지는 것도 있고 또는 더 깊게 빠지는 날도 있고요. 정말 힘없이 갑자기 후두둑 쏟아지는 날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급하게 확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월요일이, 이번 주 월요일이 그랬죠. 위로 팡 올랐다가 바로 픽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시고 어떤 걸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시간 여유가 있다면 매일같이 그냥 하루 종일 1분 1초 놓치지 마시고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보고 계시면서 딱 올라오면은 그 순간에 팔아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나 좀 바빠요. 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도 많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8,500원대 그냥 걸어놓고 또는 8,000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알아서 팔리게끔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 그거 말고는 가져가는 데 있어서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절주는 함부로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